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국고차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느덧 마지막 저희 방송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만히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올 한해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의 시간이 이제 온 것이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새해 준비 차근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부터 저희가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올해 가장 좀 마지막으로 좀 주목이 됐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C 11월 PC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PC가 2.6%, 예상치 2.8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코어 PCA도 3.2%로 하회하면서 앞으로 이제 PC를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PC 지표 발표되면서 사실 컨센서스 하회했던 것도 호재지만 월간으로 놓고 보니까요,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미증시는 약간은 이제 혼조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시장의 랠리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간 좀 숨고르기, 약간은 좀 과열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미증시 마감 상황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S&P 50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11월부터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어느덧 4,700 넘어서서 지금 4,750까지 이제 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부터 이 랠리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월장에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과매수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시장이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추세는 견조하게 유지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12월 산타 랠리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S&P 500인데요. 지난 11월부터는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가지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의 메가캡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11월 중순 넘어서서 12월부터는 중소형주로 급격하게 어떤 순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소형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시냐? 공평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소 일단 숨고르기 영역에 조금 들어오기는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겠는데, 나스닥 지수는 어느덧 15,000선에 와 있습니다. 15,000선. 거의 지금 2달 연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16,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16,000포인트 상단을 향한 흐름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자, 그럼 미증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데, 이거는 지금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이제 긴축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정책이 좀 전환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시장의 어떤 강세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금리 한두 번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좋고요.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시간 할애를 쭉 해 나가시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10년물 미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렇죠. 자, 여기가 이제 5% 찍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4% 아래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거의 한 3.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솔직히 한 4.5% 깨질 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재료가 좀 됐고요. 이제 4% 아래로 내려왔을 때부터는 어떻게 보인가요, 여러분들? 약간은 좀 신선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오긴 할 건데, 시장에서 어떤 재료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약간
이제는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찌됐든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달러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는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겠죠. 제가 최근에 전망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급하게 하회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 달러 약세 기조는 뭐 당연히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유연 자산의 어떤 상대적 강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뻐꾸기 주식에서 1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12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12월보다는 내년 연초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드리게 될 거니까 이따가 뻐꾸기 주식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았던 건 반도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반도체주들, 특히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공식화한 이 시점. 그때 우리 엔비디아부터 해서 AMD 뭐 엄청나게 큰 성과를 올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엔비디아하고 AMD, 엔비디아의 갭을 AMD가 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AMD는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속으로 ARM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른 쪽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암홀딩스입니다. 70달러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50달러 때부터 여러분들 계속 투자 의견을 드렸고요. 뭐 아주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인데 주가도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뭐 소위 AI 쪽하고 조금 갭을 좀 줄여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하고 좀 갭을 줄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75달러 정도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번 주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당장 실적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메모리 업황,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0달러, 지지난주죠. 70달러 때 말씀드리면서 100달러를 향해서 달려가 봐야겠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고요. 몇 가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주들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어비앤비인데요. 최근에 에어비앤비 주가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 대략 130달러, 뭐 140달러 정도 저점 만들면서 다시 좀 올라설 것 같아요. 지금 에어비앤비나 EXP는 익스피디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 BKNG는 부킹홀딩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리고 익스피디아, EXP도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그리고 뭐 크루즈 쪽에서 뭐 CCL, RCL,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뭐 소위 호텔, 리조트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거의 주가는 지금 얘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좀 덜 오른 쪽에서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 하나만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LVS,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자, 라스베가스 샌즈 주가는 지금 대략 한 60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여기 50달러, 45달러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과거에 우리 리오프닝이라고 했던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더디게 그래서 대략 지금 50달러 아래에서는 좀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후속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국 주식 얘기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증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토요일에 산타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장 뒷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특히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은 또 후실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짚어주실까요? 맞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된 거는
뭐 조금 늦었나? 예. 그래서 그렇죠. 팔 사람들은 좀 지친 게 팔았다.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큰 영향을 좀 못 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다음 주 뭐 배당락도 앞두고 있고 이제 폐장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뭘 올 한 해 끝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한 해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그리고 내년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지수 정도는 어떤 견조한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숨고르기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은 좀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약간 좀 과열 양상, 물론 국내 증시 아니라 미 증시도 지금 약간의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열권에 좀 들어와서 이 과정에서의 어떤 좀 숨고르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큰 판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본다면 네. 여전히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가능하다. 내년도에 사실은 좀 변수가 많아요. 미국 대선도 있고 당장 내년 초부터는 이제 미국 공화당 후보로 이제 누가 되느냐, 뭐 경선도 이제 네.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금리 뭐 언제 내릴 것이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뻐꾸기 주식에서 많이 다뤄드렸는데 금리 상승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네. 금리 인하기 전에 한동안 동결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동결기죠. 근데 동결 구간에는 증시가 오른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기, 금리를 첫 번째 내리게 되면 사실은 금리 인하는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거는 기존에 반영해야 됐던 어떤 재료 노출이랄까? 또는 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굿 뉴스가 배드가 되는 거고 배드 되고.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 어떤 시장이 상승세는 뭐 견조하게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이후에 첫 금리 인하 시기, 그 다음에 한두 번 내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진통, 잡음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내년도에 어떤 큰 판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그려두시고, 야 내년도에 내가 가장 성과를 또 많이 낼 수 있는 게 연말이니까 다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아영 씨도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도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궁금한데요. 네. 내년도 뭐 육아를 좀 더 잘 해보고 주식으로 따져보면 내년도 나한테 가장 큰 성과를 줄 종목군들이 뭐냐 네. 이런 거 말이죠. 그럼 밑그림을 이미 그렸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투자할 때라는 거죠.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내년도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고금리에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큰 수혜주들은 뭐가 될까? 근데 그걸 금리 인하하고 나면 그때 그 주식들이 오를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적기고. 그죠?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딱 하나만 좀 찝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내년 계속해서 강조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가장 좋은, 가장 네. 큰 성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11월에도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닥을 잡은 애들이 많지만 12월에도 실질적으로 최근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하고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또 시작하는 종목들도 앞으로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도 뭐 순번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뭐 유망 업종이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중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성과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머니에는 챙겨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에 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희 투자 일지도 네, 보도록 봐봐야겠네요.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네.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요.
와우넷 전문가들이 그 힌트 수익률 게임이라는 걸 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 네. 1월부터 해갖고 1억 기준으로 해서 모의 투자인 거죠. 아. 한 종목당 20% 비중을 넘지 못한다라는 네.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단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시죠. 그렇죠. 네. 중장기 하면서 수익 매매 병행하는 건데 올해 힌트 수익률은 지금 보니까 전체 계좌 수익률이 84.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네. 대단합니다. 좀 더 좋은 성과로 그리고 저희 그 계좌 포트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잠시 뒤에 오늘 방송 끝나고 네. 주말 주식 반상에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군들은 뭔지.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 1월에 1월이라면 올해 1월일까요? 그렇죠. 네. 올해 1월에 올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 올해 1월부터 해갖고 좀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 군 하나 본다면 네. 뭐 사이즈 작은 종목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저는 대형주 쪽에서 맞아요. 반도체주 저희가 가장 먼저 바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지난 1월이었죠. 1월에 반도체 중장기 바닥을 이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거의 14만 원 이제 초반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1월이면은 이게 8만 원 아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은 거의 70%, 80% 가까이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떨어지다가 우리가 지난 1월에 SK 하이닉스 바닥을 만들었고 이때가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기다렸던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닥을 만들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저는 내년까지 보유 의견을 네. 드립니다. 내년 1, 2분기까지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올해 마이너스 8조 적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 대규모 적자니까 주식을 못 건드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샀어야 되는데 올해 중에서도 1분기에 써야 되고요. 그때가 가장 안 좋으니까. 네. 1분기 중에서도 1월에 했었어야 돼요. 왜? 가장 안 좋은 거를 외부로 이제 보여준 거죠.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가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8만 원 아래에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없이 내년 1, 2분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16만 원 가게 되면 뭐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 반도체 바닥주들, 장비주들이나 했던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장투해줘야 된다. 삼성전자도 1월이 여기입니다. 3월은 여기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3월에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서부터 좀 올라와서 최근에 제가 이거 뭐 6만 원 후반대 이렇게 10월 달인 것 같아요. 10월 달에도 이쯤 되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좀 해볼 시점이 되었다라는 얘기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또 올해 35%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연말에 또 마무리를 또 짓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워낙 안 좋았죠. 그럼 내년도의 실적이 올해보다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이거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크게 좋아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또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체감을 하게 될 건데 그거를 지금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무조건 장기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들면 우리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길게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올랐다 조금 팔고 또 다시 돌아서서 올라갈 것 같아 또 다시 좀 사고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짜놓고 그 종목을 장기 투자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익 매매를 계속 늘리고 줄였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게 가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바닥에 사서 꼭대기까지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성과가 좋아요. 하다 보면 장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
그 종목을 잘 알게 되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그쵸.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주셨죠. 제약바이오는 올해 저희가 굉장히 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국고처에서 제시해드렸던 제약바이오주들 첫 번째로 성과를 가장 많이 냈던 건 세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바이오. 네. 자,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더 크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타오른다고요, 여러분들. 네. 틀릴 수도 있지만. 금리에 따른 또 영향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 2024년에 새해 크게 불타오를 제약바이오에 지금은 집중해줘야 된다. 이유는 얘기해드렸죠. 금리 고금리에 상당히 피해 업종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을 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약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M&A라든지 뭐 여러 모멘텀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2년 반, 길게는 3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보니까 막 이런 종목군들이 소위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종목들이 이제 순서대로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알테오젠. 요즘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요. 자,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해드렸죠. 여기가 2020년도고 대략 한 3년 정도 떨어져서 올해 제가 바닥을 7월 달에도 이 시간 통해 소개해드렸고 8월에도 급등하기 직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00% 이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다시 또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떤 흐름이냐?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소위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알테오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머크하고 어떤 구체적 협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어차피 SC제형 쪽의 어떤 성장성 이거는 뭐 충분히 저희가 점수를 주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8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5%나 급등을 했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도 올해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자리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옆으로 늘어졌다가 지금 다시 직전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보셔요. 첫 번째, 자, 먼저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거의 끝나지 않고 네. 다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로 돌려서 그러면 얘네들이 바닥을 만들었던 종목들 있죠. 지금 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레고캠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도 대략 한 3년 정도 떨어졌었고요. 제가 바닥을 잡아드린 거는 지난 10월입니다. 이때 가격은 35,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 고점 돌파하니까 레고캠이나 이런 쪽도 같이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목요일에는 다시 레고캠 바이오를 추가로 좀 더 사보자. 그래서 지금 다시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어요. 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건데 셀트리온은 내년도에 정말 큰 성과를 내게 될 것인데 합병 이후에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 바닥은 이미 10월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장기 주식을 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네. 자, HLB는 이번에 간암 신약 이슈로 이번에 아주 뭐 제대로 바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 주식 반상에서도 제가 급등 전에 또 2주 동안 공개를 해드렸죠. 네. 지금 주가도 이렇게 급등했고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들 종목 외에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또 낚싯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먼저 오른 애들은 먼저 오른 애들이고 뒤이어서 지금 바닥을 만드는 종목들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주말 주식 반상회에서 제가 또 공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좋습니다. 뒤에. 이렇게 네.
잠시 뒤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해주세요. 같이 네. 가실까요? 가볼까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주식 반상회에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올해를 또 뜨겁게 달군 대표님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힌트 수익률 84%를 기록하신 만큼 내년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과 함께 다음 주 유망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국고천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초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와 바이오텍 쇼케이스 등 신규 고객사 확보에 나서면서 파트너링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통한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펨트론입니다. 최근 무상증자가 결정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핵심 분야에서 품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AD 테크놀로지 골라주셨습니다. 어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죠. 영국 기업과의 고성능 반도체 설계 협약을 맺으면서 탄탄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 곡선 그릴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펨트론, AD 테크놀로지 들고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 이번 주 좀 강세 보여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 자, 신테카 바이오는 AI 기반의 이제 국내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그 신약이라든지 이런 후보 물질들 네. 있잖아요. 후보 물질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약 아니면 뭐 항암제라든지 항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들의 후보 물질이나 신생 항원들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부터는 큰 성과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뭐 애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테카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신생 항원이나 아니면 어떤 후보 물질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계약금 또 이런 수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네. 내년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치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 이 종목도 같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쯤이면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테카 바이오 주가는 2020년도에 이렇게 좀 올랐었다가 뭐 장기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한 번쯤 이렇게 좀 올라섰다가 다시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이 정도 그림이니까 뭐 딱 보더라도 대략 바닥권에서 바닥 탈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제 10,000원 넘어섰고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 뭐 제약 바이오 업체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가 끝나고 하게 되면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지? 아직 안 오른 게 뭐지? 그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 뭐지? 이런 거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인데요. 자, 펨트론인데요. 펨트론은 SMT 그 검사 장비 쪽하고 반도체 2차 전지 네. 뭐 이런 쪽 하고 있는데 이 SMT 검사 장비는 그러니까 PCB에다가 PCB 단면이나 양면에다가
납을 도포하고 그 위에다가 뭐 소자, 뭐 전자 부품을 집적시키는 이런 패키징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뭐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 검사하는 장비예요. 근데 이 그 SMT 쪽에서는 1등은 고영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전 세계 한 5위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전반으로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한 20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가 어떤 실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미리 반영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1월 2일이 이제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주가가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펜트론 주가도 자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반도체 라인에서는 못 오른 게 뭐고 아직 좀 저가권에 있는 게 네. 뭘까 이런 거 좀 찾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년도 크게 좀 좋아질 종목.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도 좀 벗어나는 펜트론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 한번 종목은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마지막 거래일에 또 크게 튀어 올라와줬어요. AD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네. 10월 달에 또 설명을 또 같이 좀 드렸었어요. 네. 소위 이제 디자인 하우스,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다. 그리고 뭐 ARM 관련주도 볼 수 있겠고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뭐 저성장 쪽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와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칩, AI 칩,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어떤 고수익권의 어떤 성장성이 좀 앞으로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고점을 좀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달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 흐름을 타다가 어제 고점을 넘기고 뭐 다소 좀 밀리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 보여주는 애들이 있죠. 뭐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오픈 엣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수익 매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자,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토요일에 또 이현상 대표님께서 선물 같은 뻐꾸기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또 올해 마지막인데 산타의 선물 그리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시장 전반으로는 뭐 12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뭐 국제금리 빠졌고, 일단 물가지표나 고용지표 결과가 다 좋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것이고, 12월 FOMC에서 또 선물도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 종목들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소위 대표하는 메가캡들에서 이제는 그 외에 소외된 종목군들로 종목이 확산 중인 시장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2월 서베이까지,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한번 보게 되면 페드 관계자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번 주 초부터 한번 쭉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긴축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총재 메리 데일리도 과잉 긴축을 막기 위해서 24년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한번 좀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게 되면 연준이 그러니까 자, 어디 갔습니까? 여기까지. 예.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개선됐기 때문에 24년에다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를 좀 적절하게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리 데일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FOMC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9명의 페드 관계자들이 그 전망의 어떤 중간값이 그러니까 금리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들과 거의 근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한 3번 정도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조금 경계감을 주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닉 티밀하우스의 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파월의 피봇이 언제 또 얼마나 빨리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얼마나 빨리 이것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소 매파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뭐 리치먼드 연은 총재나 라파엘 포스틱 같은 이분들은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파월은 3차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가 S&P 500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내년 전망치를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거예요. 왜 상향했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징, 이거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것 때문에 상향을 하고 있다. 근데 잘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가 이미 5천 이상에서 이렇게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의 전도표하고 시장의 생각. 연준의 전도표 보시게 되면 이게 올해고요. 요게 내년입니다. 보시게 되면 4.5에서 4.65 정도. 연준의 전망은 이 정도 가고 있고요. 시장은 한 6번 인하해 갖고 이 정도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4% 아래까지도 좀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영란은행도 영국도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내년도에 한 5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서프라이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 보면 예측이 4.3이었는데 3.9가 나왔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검정색은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란색은 유로존입니다. 근데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금리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PC 발표 있었는데요. 요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못다한 내용은 잠시 뒤에 주말 주식반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하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는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포지셔닝이 아닌 정책이 자산 가격에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라고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커머디티, 그러니까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본드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2009년 3월 이후에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원자재 값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자재 비중이 많았다는 건데 최근에는 채권 비중이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또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FMS는 펀드 매니저 센티멘트를 얘기하는 건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캐시 레벨, 그다음에 주식 비중.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랬죠. 아직도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에 금리가 된다면 최고의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30년물, 그러니까 장기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국채. 뭐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 떨어지면서 뭐 가격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테크 쪽하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테크하고 리뉴어블, 그러니까 바이오텍,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있죠. 내년에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리뉴어블은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이오테크하고 재생에너지 쪽을 꼽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024년 큰 판에 대한 어떤 밑그림,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군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과 설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아직 시간과 정성을 쏟을 또 확고한 투자처하고 종목군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자처럼, 거북이처럼
즐기는 중장기 투자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매매를 병행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게 좋겠다. 작은 수익보다는 조금 큰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좋겠고 결국에 즐기는 것이 이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진 않는다.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네.